안녕하세요.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 인재개발원의 교수 홍성민입니다. 자, 전기기능사 실기 시험지에 대한 설명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앞 시간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시험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시험장 가기 전에 필수적으로 꼭 숙제하고 갈 내용과 그 다음에 시험장에서 우리가 작업할 때 필요한 시험지 종류에 대해서 봤고요. 자, 그럼 오늘 할 내용은요. 이 시험지의 이제 수험자 유의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험장 가기 전에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 놓고 그거에 맞춰서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바로 그 수험자 유의사항에 대해서 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수업 듣기 전에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험장 꼭 알고 일단 시험지 구성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우리 맨 위에 보시면은 국가기술 자격 실기시험 문제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보는 게 이제 전기 기능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과제명 이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지는 시험 종료 후 본인이 가져갈 수 있다. 시험지 가져갈 수 있고요. 그리고 밑에 비번호 이게 이제 수험 번호고 밑에 이제 시험 일시 그다음에 이제 시험장 명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시험장 가봤더니 그렇게 뭐 굳이 안 쓰셔도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시험 시간. 우리 이제 4시간 30분이라는 시간이 이제 시험 시간으로 주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실 때는요. 최소한 그 작업이 4시간 이내에는 돼야 돼요. 제가 이제 앞 시간에는 한 3시간 30분이라고 이제 얘기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점검하는 시간을 아주 넉넉 잡고 1시간 정도는 봐주세요라는 의미에서 했던 거고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4시간 이내는 해주셔야지 그 남은 시간 30분 동안 우리가 점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이 4시간 30분이라고 그거에 맞춰서 작업 다 끝내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합격하려면은 작업이 빨리 끝나고 점검하는 시간을 꼭 가져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시험지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요구사항이 나와요. 요구사항. 그래서 이제 지급된 재료와 시험장 시설을 사용하여 제한 시간 내에 주어진 과제를 안전에 유의하여 완성하시오. 단, 지급된 재료와 도면에서 요구하는 재료가 서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도면을 참고하여 필요한 재료를 지급된 재료에 선택하여 작품을 완성해 주세요. 뭐 크게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봐도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배관 및 기구 배치 도면에 따라 배관 및 기구를 배치하시오. 단, 제어판을 제어함이라고 가정하고 전선관 및 케이블을 접속하세요. 전기 설비 운전 제어회로 구성 해가지고 여기에는 이제 뭐 제어회로의 도면과 동작상을 참고하여 제어회로를 구성하세요. 뭐 전원 방식 나와 있고 전동기의 접속은 생략하고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크게 이제 봐줄 내용이 여기는 원래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잘 봐주셔야 될 게 바로 이제 어디냐면 바로 요 2번에 수험자 유의사항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수험자 유의사항 때문에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험자 유의사항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완성하도록 합니다. 해서 수험자 유의사항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는데 첫 번째, 시험 시작 전 지급된 재료의 이상 유분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는 감독위원회 승인을 얻어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보기 전에 이 주어진 재료를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한 5분 정도 주어집니다. 뭐 길면 한 10분 정도 주어지기도 하는데 이 시간에는 솔직히 이 파손이 된 게 있는지 없는지 그거 확인하기보다는요. 일단 시험지에 이제 나와 있는 지급 재료 그 목록대로 수량대로 제대로 있는지 한번 본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이 시간에 내가 사용할 단자대나 그 다음에 소켓 혹은 베이스에 나사를 풀어 놓는 분들이 있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간 내에 충분히 다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 시험 시작 후 파손된 재료는 수험자 부주의로 파손된 것으로 간주되어 추가로 지급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하다가 보통 이제 파손될 때가 뭐냐면은 전동 드릴 있죠. 전동 드릴로 기구를 나무판 같은 데 이제 고정할 때 너무 세게 해서 이제 파손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우리 이제 전동 드릴을 이제 우리 단수 조절 가능한 게 있습니다. 단수 조절 가능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단자대, 그러니까 단자에다가 전선을 고정할 때는 한 1에서 3단 정도, 그리고 나무에다가 이제 우리 이제 나사 박을 때는 한 10단 이상. 저는 이제 맨 끝단으로 해주는데, 요거를 맞춰서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전선을 고정할 때도 가장 센 단으로 하다가 고장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소켓 베이스 이제 양쪽에다가 우리가 보통 나사를 고정하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 나사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전동 드릴에 버튼을 놔서 이제 딱 고정이 되게끔 어느 정도 딱 필요한 만큼만 들어가고 멈추게끔 해야 되는데, 이걸 끝까지 계속 누르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빡 하고 깨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동 드릴의 사용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제어판을 포함한 작업판에서는 치수는 밀리미터이고 치수 허용 오차는 외관, 전선관 박스, 전원 및 부하측 단자대 등은 플러스 마이너스 30mm, 그러니까 3cm, 제어판 내부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5mm 정도인데, 요거는 뭐 크게 영향 주셔도,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외부 배관하실 때 이제 5cm 있죠. 5cm 이상으로 이제 이게 치수가 안 맞게 되면은 이때 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5cm 넘기면 안 되는구나. 다만, 이게 조금씩 틀려도 크게 상관은 없는 거구나. 라고 하는 점으로 좀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전선관 수직과 수평을 맞춰 작업하고 전선관의 곡률 반지름은 전선관 안지름의 6배 이상, 8배 이하로 이제 작업하는데, 이거는요, 새들 있죠, 새들. 새들의 간격만 잘 맞춰주시면은 저절로 다 해결되는 부분이어서요, 크게 역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네 번째. 기구 컨트롤 박스, 팔갑 박스 제어판 단자대와 전선관 및 케이블이 접속되는 부분에서 가까운 곳. 자, 이 컨트롤 박스, 팔갑 박스 제어판 단자대에서요, 가까운 것, 그러니까 300mm 이하에 새들을 고정하고, 새들은 이제 설치하고요. 전선관 및 케이블의 작업판에서 뜨지 않도록 새들을 적절히 배치하여 튼튼하게 고정합니다. 보통 이제 여러분들 이 컨트롤 박스, 팔갑 박스 제어판 단자대에서요, 약 한 13cm나 15cm 정도 위치에다가 이제 새들 박으시면 되는데, 이거 그냥 쉽게 해결하는 방법. 자, 작업할 때 설명 다 합니다. 제가 이제 작업 설명할 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이제 그 2구짜리 컨트롤 박스에 뚜껑 있죠, 뚜껑. 이 뚜껑의 길이에 맞춰서 해주시면은 다 해결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크게 이제 우리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단, 굴곡부가 없는 배관에서 기구와 기구 끝단 사이의 치수가 400mm 미만이면 새들 1개도 가능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여기에 팔갑 박스가 있고 여기 단자대가 있대요. 그러면은 팔갑 박스 끝에서 30cm 이내, 그 다음에 단자대 끝에서 3cm 이내에, 자, 우리가 이제 새들은 이제 고정해서 새들은 원래 2개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만, 이 전체 길이가 400mm 미만이면 그냥 하나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단 일직선 구간인 경우에, 이렇게 직선인 구간인 경우에, 아시겠죠? 그래서 자, 요거 아주 우리한테 좋은 겁니다. 그만큼 새들을 덜 박아도 되다 보니까 작업이 좀 더 쉬워집니다. 자, 일단 여기 그림상에 보시면은 우리 이제 컨트롤 박스가 있고 제어함이 있고요. 단자대가 있고, 그 다음에 팔각 박스가 있고요. 이걸 조인트 박스라고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단자대와, 자, 우리 이제 컨트롤 박스가 있으면은 얘네들로부터 이제 3cm 이내 위치에다가 이렇게, 자, 새들을 고정을 해야 되고, 직선 구간이 400m, 그러니까 400mm죠. 40cm 미만이면은 이렇게 하나만 박아도 된다라고 하는.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참고로 기구 컨트롤 박스, 팔각 박스 제어판과 전선관 및 케이블이 접속되는 부분에 전선관 및 케이블용 커넥터를, 자, 꼭 사용을 해 주셔야 되고요. 제어판의 전선관 및 케이블용 커넥터를 5mm 정도 올리고 새들로 고정해야 됩니다. 자, 그 이유는요. 원래 이 제어판이라고 하는 거, 얘가 실제 작업할 때 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이 있고요. 이 함에다가 제어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함 뚜껑에다가 구멍을 뚫어놓고 여기다 배관이 들어가는데, 시험장에서는 이 함이 없다 보니까 이 판만 있어요. 하지만 판만 있어도 함이 있다고 보고 여기에 컨트롤 박스, 이제 이 함하고 이제 이 관하고 연결하는 커넥터 있죠. 커넥터를 연결해 주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 이 커넥터라고 하는 게 본체가 있고, 자, 우리 이제 함이 있고, 여기다 또 연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함이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이 자, 함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판에 좀 걸쳐주세요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요런 특징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 작업할 때 이거 꼭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단자대와 전선관이 접속되는 부분에 전선관 커넥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단자대하고 전선관이 접속되는 부분은 커넥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제어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박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 4P짜리 단자대가 있고 하단에도 이렇게 4P짜리 단자대가 지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있을 때 자, 바로 이 컨트롤 박스 부분, 자, 배관에 항상 커넥터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어함 부분에 보시면은 이 확대해서 봤을 때 제어함 위에 배관이 3개, 밑에가 4개가 있는데 이때 이 배관하고 제어판이 연결되는 부분에 이렇게 커넥터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꼭 설치를 해 주시되 5mm 정도 좀 걸쳐주세요. 올려주세요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4P짜리 단자대 이쪽에는 커넥터를 끼지 마시란 얘기예요. 커넥터 끌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6번째, 전선의 열적 용량에 대한 전선관의 용적률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제 원래 이게 기능사 이제 필기 시험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금속관이나 합성수지관 안에는 관 내에 전선이 차지하는 이 면적이 관 내부 면적의 3분의 1을 넘기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작업하세요. 이 뜻이고요. 7번째, 컨트롤 박스에서 사용하지 않는 구멍에 홀 마개를 설치합니다. 이거, 자, 이제 공개 문제로 이제 바뀌면서 이제 새로 추가가 된 부분인데, 이거 설치 안 하면, 이 홀막에 설치 안 하면 작업이 완료가 안 된 걸로 봐요. 그래서 꼭 설치해 주셔야 돼요. 밑에 그림에 보시면 2구짜리 컨트롤 박스에서 내가 위쪽에다가 내가 무슨 푸시 버튼을 사용해서 작업을 했다. 근데 밑에가 비어 있다. 이거 안 해도 되는 거다. 그럼 그냥 냅두는 것이 아니라 홀 마개라고 하는 자, 우리 뚜껑 마개에 요거를 꼭 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제어판 내의 기구는 기구 배치도와 같이 균형 있게 배치하고 흔들림이 없도록 고정한다. 당연한 얘기고요. 9번째. 소켓 베이스에 채점용 기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작업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제어판 내에 소켓 베이스가 있는데 소켓 베이스를 딱 붙여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때 요 작업 다 끝나고 나서 요 위에다가 이제 우리가 계전기를 꼽아요. 그런데 이 소켓 베이스보다 계전기의 몸체가 더 큰 경우가 있습니다. 8핀 보조 릴레이 말고는 나머지 계전기들은요, 전부 다 이 소켓 베이스보다 계전기 몸체가 더 커요. 그래서 이 소켓 베이스를 딱 붙여서 자, 우리가 자, 작업하게 되면은요, 기구를 못 끼울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는 본인이 결격사, 본인의 실수로 보고 이거 채점할 수 없다. 그럼 이거 뭐예요? 실격 처리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켓과 소켓 베이스는 어느 정도 공간을 띄워주시는데 어느 정도 띄우셔야 되냐?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요. 작업 설명하는 건 이제 우리 유튜브 영상에 보시면은 제어판 양쪽 끝에다가 5cm 정도 자, 이렇게 줄 거주시고 이거 라인에 맞춰서 소켓 베이스 고정한다고 썼어요. 그래서 이 라인에 소켓 베이스 고정하고 나머지는 이 사이에다가 중간중간에 적당히 이제 간격을 고르게 배정하시면은 절대로 겹칠 일이 이제 기구를 못 꼽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여유 많으니까요. 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째, 제어판 배선은 미관을 고려하여 전면의 노출 배선, 수평 수직하고 전선에 흐트러짐이 없도록 케이블 타일을 이용하여 균형 있게 배선합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단, 제어판 배선 시 기구와 기구 사이의 배선을 금지합니다. 이거 금지한다는 얘기는 결격사유, 실격사유입니다. 제어판 도면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 도면에 맞춰서 자, 작도를 하고 이제 기구를 배치한 다음에 배선할 거예요. 1열에 단자대 있고요. 2열에 우리 소켓 베이스 있고요. 3열에 소켓 베이스 있고 4열에 이제 우리 단자대가 있는데 이때 배선은 1열과 2열 사이, 2열과 3열 사이, 3열과 4열 사이, 그리고 양쪽 끝으로 이렇게 배선이 들어가야 돼요. 단 이렇게만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이런 식으로 이제 자 기구와 기구 사이에 전선이 들어가게 되면 안 됩니다. 이거 절대 금지합니다. 라는 거예요. 11번째, 주회로는 2.5스키아 전선, 보조회로는 1.5스키아 전선 황색을 사용하고 주회로의 전선 색상은 L1 갈색, L2 흑색, L3 회색을 사용하는데 색깔 틀리면 안 됩니다. 12번, 보호도체, 접지는 회로는 2.5스카의 녹색, 황색 전선으로 배선해야 되고요. 13번째, 자, 퓨즈 홀더 1차 측까지가 주회로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2.5스카의 색깔선 쓰는데 도면상에서 다 보면 항상 L1하고 L3에서 보조회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갈색하고 회색만 써요. 이 퓨즈 홀더라고 하는 이거의 기점으로 1차 측이 주회로고 2차 측이 보조회로입니다. 그래서 1차 측까지는 주회로 색깔선 쓰는데 도면 보시면 전부 다 L1하고 L3에서 보조회로를 짜다 보니까 갈색과 회색 전선이 퓨즈 1차 측에 들어가야 되고요. 퓨즈 2차 측 보조회로는요. 전부 다 1.5스카의 황색 전선 사용한다. 자, 그리고 퓨즈 홀더에는 퓨즈를 끼워 넣어야 된다. 시험장 가시면은 퓨즈 홀더에 퓨즈 같이 이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퓨즈 주어지면은 이거 꼽아서 뚜껑 덮으시면 되는데 시험장마다 조금 달라요, 이게. 어떤 시험장은 이 퓨즈를 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시험 감독관에 물어보고 이거 그냥 뚜껑 덮으세요 그러면 그냥 덮으시면 되고요. 일단 여기는 그냥 두세요 라고 하면 이제 그대로 두시면 되는 거고 퓨즈 따로 이제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퓨즈 받아서 끼워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시험장마다 다릅니다. 자, 그다음에 케이블의 색상이 주회로 색상과 상이한 경우, 그러니까 갈색, 흑색, 회색, 녹로 이 상과 색을 구분해서 전기 배선을 해야 되는데, 자, 시험장에서 이제 주어지는 케이블 있죠. 이 케이블의 색상이 갈흑회 녹로가 아니라 좀 다르게 주어졌다. 이럴 때는 시험 이제 감독관이 지정한 색깔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우리 14. 자, 그리고 이제 제어회로 시퀀스 회로도 예를 들어보면은요. 자, 여기 상단에 L1, L2, L3 P 보도체, 그 다음에 요 밑에 TB2 전동기 쪽에 U, V, W, P 보도체, 그 다음에 TB3 여기도 전동기네요. U, V, W, P 보도체가 있고 여기 이제 퓨즈가 있어요. 그럼 퓨즈 1차까지가 주회로입니다. 근데 얘 봤더니 L1 라인에서 왔어요. 얘는 봤더니 L3 라인에 왔어요. 그래서 여기 갈색, 여기 회색으로 전선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갈색, 흑색, 회색, 그리고 자 우리 접지 관련된 거 보호도체, 녹로 여기까지 다 주회로고요. 퓨즈 2차 측부터는 전부 다 이제 우리 황 보시면 돼요. 자, 이제 15번 한 단자의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 나사를 견고하게 조입니다. 단자 조임 분량이란 피복이 제거된 나선이 2mm 이상 보이거나, 이거 감점이에요. 피복이 단자에 물린 경우, 이것도 감점입니다. 그런데 이 피복이 단자에 물리는 건 조심해 주셔야 돼요. 작업 설명할 때도 이제 제가 영상에서도 말했던 부분인데, 피복이 이렇게 단자에 물리는 게 여러 개 생기면은요, 실제로는 전류가 잘 안 흘러서 동작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단자에 전선 3가닥 이상 접속하는 걸 금지합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켓 베이스가 여러 개 있다 볼게요. 그러면 이때 얘하고 뭐 얘가 만났다. 그러면은 얘 전선이 자 이렇게 돌아서 이거 만나고 요거 만나고 요렇게 만나서 가면은 자 시작과 끝은 전선이 한 가닥이고 나머지는요 다 2가닥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3가닥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작업을 여기서 전선 보내고 여기서 전선 보내고 여기서 이렇게 전선 보내는 말도 안 되는 작업을 한 겁니다. 항상 여러분 여러 개가 만날 때는요 시작해서 걸쳐가고 끝나게끔 작업해만 주시면 이렇게 3가닥에 물리는 일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째 전선과 부하 전동기 측 단자대, 리밋 스위치의 단자대, 플로트레스 스위치의 단자대는 가로인 경우 왼쪽부터 세로인 경우는 위쪽부터 각각 L1, L2, L3 P 보도체 순서로, 그 다음에 UVW P 보도체 순서, 그
다음에 LS1, LS2의 순서, 그 다음에 E1, E2, E3의 순서로 결선합니다. 이 뜻이에요. 4P짜리 단자대가 우리 이제 제어원 바깥쪽에 이렇게 위치할 때, 자, 가로로 보시면은 왼쪽부터 L1부터 P 도체로, 그 다음에 세로로 돼 있으면은 위에서부터 L1부터 P 보도체인데, 이 L1, L2, L3, P 도체가 이제 바로 이제 전원 공급이에요. 근데 기능사 시험상 4P 단자대가 이렇게 가로로만 배치가 되지, 세로로 배치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 경우는 그냥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전동기 UVWP 보도체는 가로일 때 왼쪽부터, 세로일 때는 위에서부터 순서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리미트 스위치. 자, 얘도 왼쪽부터 리미트 스위치 1, 2순으로, 세로일 때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요 순서를 해주시는데, 이게 이제 조심하실 점이 시퀀스 도면상에서 요 리미트 스위치를 공통을 묶어가지고 세 선만 나오게끔 작업할 수가 있어요. 넘버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는 얘가 LS1, 가운데가 공통, 그 다음에 세 번째가 LS2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끔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저 이거 좀 헷갈리는데요. 그러시면 뭐 하시면 되냐? 아예 공통 잡지 마세요. 그냥 내선으로 작업이 되게끔 해주시면 그러면은 헷갈릴 일은 좀 없으실 겁니다. 요거는 뭐 작업이 좀 익숙해지시고 하다 봐서 내가 좀 작업을 좀 줄이고자 할 때 그때 하시고요. 내가 좀 이런 거 좀 헷갈린다 싶으시면은 그냥 애초부터 그냥 내선 뽑아서, 자, 가로로 할 때는 왼쪽부터, 세로로 할 때는 위쪽부터 잡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플로트레스 스위치의 E1, E2, E3 순서도 자, 왼쪽부터,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 순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째. 배선 점검은 회로 시험기 또는 벨 시험기, 그러니까 벨 테스트기예요. 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고, 전원을 투입한 동작 시험은 할 수 없습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우리 이런 장비 갖고 있으면 이거 장비 너무 과한 거죠. 그죠? 18번째. 전원 측 단자대는 동작 시험을 할 수 있도록 전원선의 색상에 맞추어, 자, 전원선 색상 맞춰서입니다. 10mm 정도 인출하고, 피복은 전선 끝에서 약, 자, 100mm구나. 100mm 정도, 그러니까 10cm 정도 인출하고, 10mm, 1cm 정도 벗겨주십니다. 그래서, 자, 전원, L1, L2, L3, PE 보도체에서, 우리 그 보조 회로가 L1하고 L3에서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L1의 갈색과 L3의 회색, 얘네만 색깔 맞춰서 이제 두 선 뽑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두 개의 선만 뽑아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 우리 이제 플로트레스 스위치나 리미트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 숫자에 맞춰서 자, 3가닥 혹은 4가닥 이런 식으로 다 뽑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시험장마다 시험 감독관이 지시사항이 따로 있을 수 있어요. 요 플로트레스 스위치 E1, E2, E3 다 뽑지 마시고요. E1하고 E3만 빼주세요. 혹은 E1만 뽑고 나머지는 하지 마세요. 혹은 E3만 뽑고 나머지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상황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요 리미트 스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험 감독관이 시키는 대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째. 전자접촉기, 타이머, 릴레이 등의 소켓, 베이스의 방향은 기교의 내부 결선도 및 구성도를 참고하여 홈이 아래로 향하도록 배치하고 소켓 번호에 유의하여 작업합니다. 기구의 내부 결선도 및 구성도와 지급된 채점용 기구 및 소켓 베이스가 상이할 경우 감독위원회 지시에 따라 작업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우리 소켓 베이스의 홈 보시면 요 아랫부분에 이렇게 약간 구멍이 더 파여진 게 있어요. 이게 꼭 아래로 되게끔 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정 위치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뒤집어 버리시면은요, 소켓 번호가 다 달라져 버려요. 그죠? 그리고 시험 감독관이 이 기구를 꼽을 때, 구멍이 반대로 돼 있네? 그럼 알아서 반대로 껴주냐? 아닙니다. 이거 베이스 자체가 잘못 껴졌으니까 기구를 접속할 수 없다라고 보고 채점 안 해줘요. 결국 실격이란 얘기니까 이거 꼭 잘. 자, 20번째. 8P 소켓에서 사용하는 기구 타이머 릴레이, 플리커 릴레이, 온도 릴레이, 플로트레스는 기구에 구분 없이 지급된 8P 소켓 베이스를 적용하여 작업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8P 자 소켓 베이스가요, 사이즈가 다 같지가 않아요. 자, 작은 애가 있고요, 좀 큰 애도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는 작은 애 쓰고 누구는 큰 애 썼는데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그냥 막 쓰시라는 얘기예요. 예전에
별도로 안내사항 없이 시험 감독관이 작은 거는 우리 보조 릴레이고 큰 거는 당연히 다른 릴레이인데 이거대로 작업 안 했다고 실격 처리한 거에 대한 민원이 들어간 적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거 아예 없애버려서요. 그냥 막 써도 되고요. 자, 21번. 보호도체 접지의 결선은 도면에 표시된 부분만 실시하고, 도면에 표시된 것만 하고요. 보호도체 접지는 입력 전원 단자대에서 제어판 내의 단자를 거쳐 출력 부하 단자대까지 결선하며 도면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더라도 모든 보호도체는 입력 단자대의 보호도체 단자 P2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P2라고 하는 보호도체는요, 도면상에 그냥 모두 연결해 놓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외부로의 보호도체의 결선은 실시한 우리 이제 기능사 실기즘의 시험 중에서 이제 플로트레스 스위치, 플로트레스 스위치 같은 경우에 얘 같은 경우에 별도 이제 접지가 되는 게 있어요. 이 접지도 얘네하고 다 연결이 돼야 돼요. 얘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는 추후에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22번 별로 중요한 내용 없고요. 23번, 24번도 이렇게 중요한 내용 없습니다. 그냥 참고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5번 여기서 이제 중요해. 다음 사항은 실격에 해당되어 채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건 그냥 무조건 불합격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꼭 알고 가셔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 과제 진행 중 수험자 스스로 작업에 대해 포기 의사를 표현한 거, 뭐 당연한 얘기고. 두 번째, 지급 재료 이외의 재료를 사용한 작품.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작품 이거 만드는데 개인적으로 뭐 다른 물품 가져가서 그거 써먹었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보통 나사 같은 거 많이 챙겨가신 경우가 있는데 굳이 그것도 챙겨가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 중 시설 장비의 조작 또는 재료의 취급에 미숙하여 위해를 일으킬 것으로 감독 전원이 합의하여 판단한 경우. 시험 보는 사람이 공기구를 잘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나 아니면 다른 수험생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다. 그러면은 죄송한데 그냥 가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기능이 해당 등급 수준에 전혀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감독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판단한 경우. 선생님은 너무 못하시네요. 가세요.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관련 부정에 해당되는 장비, 기기, 재료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감독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판단한 경우.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배관 자르는데 가위나 우리 커터기로 충분한데 뭐 글라인더를 가져간다든가 아니면은 전원 공급을 해가지고 테스트할 수 있는 장비를 가져간다든가 이런 거 하시면 그냥 실격 처리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가져가지 마세요. 장비는 최소한으로 간단한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시간 내에 제출이죠. 제출된 작품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실격 처리하겠다는 얘기예요. 너 떨어뜨리겠다는 얘기입니다. 1번. 제출된 과제가 도면 및 배치도 시퀀스 회로도의 동작상, 부품의 방향, 결선 상태 등이 상이한 경우. 그러니까 전선의 색깔, 우리가 이제 뭐 푸시 버튼, 얘네들에 대한 색깔, 램프의 색깔, 위치, 그 다음에 뭐 배선의 상태 이런 거 다 틀리면은 그냥 실격 처리하겠다는. 그래서 우리 도면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무조건 그대로만 작업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주회로 갈색, 흑색, 회색 및 보조회로 황색 배선의 전선의 굵기 및 색상이 도면 및 유의사항과 상이한 경우인데 어차피 여러분들 주회로는 2.5스키하고 보조회로는 1.5스키로 되어 있어서 전선의 굵기 틀릴 일은 없어요. 뭐 색깔이 틀리면 굵기도 자연스럽게 틀린 거다 보니까 색상만 잘 봐주시면 됩니다. 주회로는 갈, 흑, 회, 농로, 그 다음에 보조회로는 다 황색선 쓰는 거 요거 되고요. 세 번째, 제어판 바깥으로 인출되는 배선이 제어판 내의 단자대를 거치지 않고 직접 배선된 경우. 무슨 얘기냐? 자, 우리 위쪽에 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자대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밑에도 자 배관이 있고 단자대가 있는데 항상 전선이 단자대로 들어갔다가 단자에서 나와가지고 가야 되는데 단자대 거치지 않고 그냥 직방으로 바로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 실격 처리하겠다는 얘기. 네 번째, 제어판 내의 배선 상태나 전선과 및 케이블 가공 상태가 불량하여 전기 공급이 불가한 경우. 어차피 전기 공급 안 되면 테스트가 안 되니까 당연한 얘기고요. 다섯 번째,
제어판 내의 배선 상태나 기구의 접속 불가 등으로 자, 우리 동작 상태 확인이 불가한 경우. 그러니까 아까 뭐 소켓에서 너무 가까이 붙어가지고 우리 릴레이를 꼽을 수 없는 경우. 이럴 때 확인이 안 되니까 채점이 안 돼요. 실격 처리하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보도체 접재 결선을 하지 않는 경우. 우리 접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보도체의 접재로 녹색, 황색 배선의 전선의 굵기 및 색상이 도면과 유의사항과 다른 경우 무조건 전선 색상 맞춰주셔야 됩니다. 단 전동기로 출력되는 부분은 자, 전동기 쪽에서 우리 도면상에 보면은요, 자, TV2 해가지고 U, V, W, P 보도체가 있는데 여기서 선이 나와서 전동기 모터로 연결되고 여기서 이렇게 이제 접재 표시되어 있어요. 이거 접재 표시 이거 그 단자대 바깥쪽에 있는 이 전동기 부분 이거 아예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접지 이거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7번째, 컨트롤 박스 커버 등이 조립되지 않아 내부가 보이는 경우. 그럼 당연한데 이건 작업 완료가 아니니까. 8번째, 배관 및 기구 배치도에서 허용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50mm, 그러니까 5cm가 넘는 곳이 3개소 이상, 그 다음에 10cm가 넘는 게 1개소 이상이면 그냥 바로 실격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박스, 단자대, 전선관, 케이블 등의 도면 치수를 벗어나는 경우 각각 개별 개수로 판정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제어판이 있습니다. 단자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 여기까지가 55cm고 여기 5cm 띄워서 단자대를 설치하는데, 아이고, 내가 실수로 요 길이를 50cm에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은 단자대 위치 틀렸죠. 배관 틀렸죠. 새들 위치도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건 그냥 바로 실격 처리 돼버리는 겁니다. 이거 하나 틀리면 여러 개가 같이 틀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치수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런 보시고요. 그 다음에 9번째, 기구 컨트롤 박스, 팔각 박스 제어판과 전선관 및 케이블이 접속된 부분에 전선관 및 케이블용 커넥터를 정상 접속하지 않은 경우 미접속 및 불필요한 접속. 얘기냐? 아까 이제 우리 봤던 건데 컨트롤 박스와 만나는 부분에 커넥터 꼭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어판하고 배관이 연결되는 부분에 꼭 자 커넥터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단자대 쪽 여기는 커넥터 끼는 거 아니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자 요거 꼭 보시고요. 10번째, 기구 컨트롤 박스, 팔각 박스 제어판 단자대와 전선관 및 케이블에 접속되는 부분에서 가까운 곳 300mm, 그러니까 3cm 이하의 새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이건 이제 우리 아까 이제 봤던 내용이죠, 그죠? 단 굴곡부가 없는 배관에서 기구와 기구 끝단 사이에 치수가 400mm, 그러니까 40cm 미만이면은 새들 한 개도. 그래서 이 얘기입니다. 우리 이제 컨트롤 박스가 있고, 그 다음에 제어판이 있고, 그 다음에 단자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 이제 끝단에서 30cm.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 그 컨트롤 박스 2구짜리 뚜껑 길이, 그러니까 한 14.5cm 정도 되는데 그 위치 다 잡아서 자 이렇게 우리 새들 요거 다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4P짜리 단자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14.5cm, 그러니까 그 뚜껑 길이만큼 다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굴곡 부분, 휘어 있는 굴곡 부분들이 있죠. 휘어 있는 굴곡 부분. 이렇게 휘어있는 자 이런 굴곡 부분 이런 곳에서도 다 양쪽으로 자 우리가 이렇게 새들을 전부 다 해주셔야 됩니다. 새들을 전부 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는 게 있다. 직선 구간인데 좀 길다. 그럼 이건 더 추가로 해줘도 상관없어요. 안 해도 되고요. 추가로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11번째, 전원과 부하 전동기 즉 단자에 L1, L2, L3, PE 보도체의 배치 순서와 UVW PE 보도체 배치 순서가 유의사항과 상이한 경우, 리미트 스위치 단자대에서 LS1, LS2 배치 순서가 유의사항과 상이한 경우, 플루트 스위치 단자대에 E1, E2, E3의 배치 순서가 유의사항과 상이한 경우, 아까 4P짜리 단자대에서요, 가로일 때는 왼쪽부터, 세로일 때는 위쪽부터 순서 잡으라고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로일 때는 왼쪽부터, 세로일 때는 위에서 아래 순서대로 자 작업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12번째, 한 단자에 전선 3가닥 이상 접속된 경우, 말도 안 되는 경우라고 했었죠. 이거는 무조건 실격이고요. 13번째,
제어판 내의 배선 시 기구와 기구 사이로 수직 배선한 경우. 아까도 이거 봤던 내용입니다. 자, 배선이 이렇게 하면 돼야 되는데 기구와 기구 사이로 이렇게 전선이 들어가면 그냥 바로 실격 처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14번째. 전기설비 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이건 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하는 게 다 이거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6번째. 시험 종료 후 완성 작품에 한해서만 작동 여부를 감독위원으로부터 확인받을 수 있다. 그래서 별 얘기 아닌 거 나와 있고 밑에 있는 내용도 그렇게 크게 뭐 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수험자 유의사항 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시험지 이제 다음번에 3번 도면에서 배관 및 기구 배치도 이거 시험장에서 써먹어야 되죠. 제어판 내부 기구 배치도 이것도 시험장 써먹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범례 아유 엄청 중요해요. 푸시 버튼의 색깔 꼭 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어의 시퀀스 회로도 정말 중요하죠. 네. 자, 기구 내부 결선도 및 구성도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네. 중간에 빼먹은 거 있네. 동작상. 동작상은 시험장 가서 볼 필요 없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자, 요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급재료. 처음에 이제 시험장 가서, 우리가 이제 이 지급재료 보고 내가 받은, 자, 재료가 맞게 있는지 꼭 확인해.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 시험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는데, 여러분들, 수험자 유의사항. 진짜 완벽하게 내 걸로 인지해 놓고 작업하셔야 돼요.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대로만 잘해 주신다면. 그리고 제가 이제 작업 설명 유튜브 영상 올려놓은 거 있죠? 그거랑 다 해서 그거대로 작업해 주신다면 우리 빠른 시간 내에 작업이 완료되고 한 방에 꼭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길 기원하고 역시 합격도 기원 드립니다. 자,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